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감기철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우리 폐는 집안에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와 아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가 끼고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계 필터는 더러워지면 새 걸로 갈아 끼우면 그만이죠. 하지만 우리 몸속의 폐는 평생 단 한 번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요, 이 소중한 필터를 깨끗하고 튼튼하게 지켜줄 고마운 식재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히 카더라 하는 민간요법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약사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논문과 임상 근거로 꼼꼼하게 검증한 9가지 음식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 테마인데요. 폐의 노화를 막는 음식, 염증을 없애는 음식, 그리고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음식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폐 건강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폐가 늙는 걸 막아준다고 증명된 식품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토마토입니다. 폐에 토마토가 좋다? 이 이야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존스 호킨스 보건대학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성인들의 식단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해 본 건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요, 폐 기능이 늙는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비결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덕분입니다.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오염물질 때문에 폐세포가 녹슬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약사로서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토마토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것에 살짝 볶아보세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우리 폐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먼지를 잡아먹는 청소부 같은 면역세포,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에 계속 노출되면 이 대식세포들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파 성분이 지쳐있는 대식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설포라판이 폐 방어 시스템을 복구한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브로콜리 드실 때는 물에 펄펄 끓이지 마세요.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찜기에 살짝 찌거나 기름에 볶아서 아삭하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사실 우리가 매일 마실 수 있는 폐 보호제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이 폐 점막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거든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녹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특히 EGCG입니다. 항산화력이 비타민 C보다 강해 폐세포가 늙거나 염증이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섭취는 하루 2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충분한데요. 단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드시기보다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폐 속에 생긴 염증을 줄이고 해독까지 도와주는 강력한 식품들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마늘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 위험이 무려 44%나 낮았습니다. 비결은 마늘 특유의 매운 냄새, 바로 알리신 덕분입니다. 이 성분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고요, 또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밖으로 빼내는 해독 작용까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속이 쓰릴 수 있는데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구워 드시거나 흑마늘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익혀도 항산화 물질은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특히 평소에 흡연을 하시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하셨다면 양파를 꼭 드셔야 합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니코틴을 해독하고 폐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요리할 때 보통 양파의 갈색 겉껍질은 다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퀘르세틴 성분은 하얀 속살보다 겉껍질에 최대 6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요, 깨끗이 씻어서 육수를 낼 때 사용해 보세요. 영양성분만 쏙 뽑아 먹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생강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천식치료제처럼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비결은 바로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염증을 억제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폐 조직의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꽉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유해 성분은 물에 잘 우러나니까요, 따뜻한 차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빈속은 피하시고 꼭 식사하신 뒤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건조한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음식들입니다. 마른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낄 때 드시면 특히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아주 옛날부터 집신약으로 쓰였을 만큼 유명하죠.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
바로 사포닌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이 호흡기 점막의 점액 분비를 늘려줍니다. 마치 건조한 피부에 로션 바르는 것처럼 기관지를 촉촉하게 코팅해주는 건데요. 덕분에 가래가 묽어져서 배출도 쉬워지고 목의 칼칼함도 줄어듭니다. 도라지는 껍질에 영양분이 정말 많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쓴맛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배와 함께 달여 드시거나 도라지 청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한의학적으로 기운을 안으로 모아주는, 즉 수렴작용이 강한 식품인데요. 기침을 너무 오래 해서 폐의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오미자가 과다한 기침을 딱 잡아주고 호흡기 조직을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핵심 성분인 쉬잔드린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줄여주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미자는 팔팔 끓이면 떫은 맛과 신맛이 너무 강해져서 먹기가 힘듭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천천히 우려내는 냉침 방식으로 드셔야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모과입니다. 목감기에 걸려서 목이 붓고 아픈 인통에는 모과만한 게 없는데요. 핵심은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기침을 딱 멈추게 하고 목에 걸린 가래를 삭혀주는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게다가 뻣뻣해진 호흡기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히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보통 꿀이나 설탕에 재워 모과청으로 만드신 뒤에 따뜻한 차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단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폐 건강을 지키는 9가지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폐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손상이 차곡차곡 쌓여도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창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꾸준한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같은 식재료들을 저녁 반찬으로 올려보시고요. 식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도라지차나 녹차 한 잔 어떠실까요?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위장 상태와 체질에 맞춰서 지혜롭고 맛있게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여러분의 숨을 건강하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9가지 음식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건 무엇인가요? 또 나만의 관리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함께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